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2023학년도 수능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 비하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아주 극난이도의 아주 최고의 난이도가 정말 풀지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는 뺐어요. 세 문제 유전 문제를 원래 되게 어렵게 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쉽게 내면서 풀 수 있게끔 내면서 나머지 중난이도 문제들 근수축, 신경전도, 세포분열, 방연구법 이걸요 시간을 좀 더 소모하게끔 되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것이 거의 40대 초반에서 지금 형성되는 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출제될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인데 이 해파리의 유생은 발생과 생장. 자, 그럼 기억. 그렇죠. 발생, 생장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나죠. 맞고요. 성체가 된다.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럼 독이 있는 세포에서 물질을 해서 당연히 하지. 독을 만들어야도 되고 만들어야 하고 또 자기가 흡수한 영양분을 분해도 해서 뭐 ATP도 만들 거고 그러니까 동아이와 다 하겠죠. 촉수에 물체가 닿으면 A에서 독이 분비된다. 뭐가 닿았을 때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의다. 뭐 쉽습니다. 답이 5번. 2번. 표는 5가지 질병을 병원체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세포 구조로 돼 있다. 자, 여러분 결핵은 세균병이고요. 무좀은 곰팡이병이고요. 말라리아는 원생생물병입니다. 다 골고루 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독감과 에이즈는요. 이거는 세포로 돼 있지 않고 바이러스병입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가해당된다. 그렇죠. 이 병원체들은 바이러스들은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하는 비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무좀과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모두 곰팡이다. 자, 무좀은 곰팡인데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입니다. 틀렸고 결핵과 독감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에요. 답은 기억 디귿의 3번. 3번. 다음은 세포배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관이는 각각 ADP와 ATP 중에 하나다. 포도당은 세포부를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기억에 저장되며 그 기억이 니은과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그러니까 기억은 ATP가 되는 거고 그 ATP가 ADP와 인산으로 될 때 니은이 ADP. 그지?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됐습니다. 자,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네, 우리 포도당을 세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물로 분해하는 과정은 이화작용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이 기억으로 전환된다. 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니은이라는 ADP가 인산과 결합하여 ATP가 되죠.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네, 포도당이 분해되는 이 세포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일부는 열 에너지가 나오고 체온 유지에 이용한단 말이야. 답이 5번. 5번 답이 꽤나 많이 나오네요. 자, 4번.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소화기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기를 통해 폐로 운반된다. 그치, 뭐 맞는 말이잖아. 간에서 생성된 노폐물의 일부는 배설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잖아요. 물이나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그러니까 아니군요. 요소 얘기하는 거네요. 요소. 맞죠? 호흡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뭐 너무 쉽습니다. 이 5번이 4번까지만 해도 벌써 5번이 3개야. 되게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4번까지만 해도 지금 5번이 3개나 돼. 3개나. 5번이. 나중에 고난도 문제는 되도록이 5번을 찍지 말아야죠. 자, 5번. 그림은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자극을 딱 찔렸을 때 팔을 이렇게 접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각 뉴런이 A가 감각 뉴런이고 그다음에 B 자, 요거 이두박근을 수축해야 이 팔을 접죠. 이두박근을 수축하면 팔을 구부리게 되고 삼두박근을 수축하면 팔을 펴게 되기 때문에 B로 연결된 BC가 흥분하면서 요 근육이 수축돼야 돼요. 따라서 A는 운동 뉴런이다. 자, A는 감각 뉴런이죠. 구심성 뉴런입니다.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자, C의 신경세포체 여기 보여? 이거 포인터? 척수 속질에 존재하네요. 그죠?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흥분이 일어난다. 그렇죠? A에서 B로 흥분이 일어나서 이게 수축을 해야 팔을 구부릴 테니까 답은 니은 디귿의 4번. 6번.
표 가는 사람의 체세포 주기에서 나타난 네 가지 특징은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체세포 분열 주기에서 체세포 주기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나타나는 특징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원기, 지투기, M기,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핵막이 소실된다. 핵막이 없어진 건 M기밖에 없는데요. M기의 전기, M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이거 모두죠, 모두. M기도 되고, 그다음에 지원기도 되고, G2기도 되고, S기도 되고. 히스톤 단백질이 어디 뭐 사라지겠어요?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느냐, 덜 똘똘 뭉쳐 있느냐의 차이지.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이거는 M기 때 진행하는 겁니다.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S기죠, S기. 그러니까 3 이게 M기죠. 2 그러면 이게 S기죠. 나머지 1이 이제 지원기, G2기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요. 왔다 갔다. 그지? 오케이. 자, 기억 시기의 특징 A가 나타난다. 기억 시기 S기 때 그치 복제가 일어나잖아. 맞고. 디귿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체세포 분열이니까 M기 때 염색 분체를 분리하죠. 맞죠? 핵 한 개당 DNA 양은 니은 시기의 세포와 리을 시기의 세포가 서로 같다. 핵 한 개당 DNA 양은 니은 시기의 세포와 리을 시기의 세포가 어때? 다르지. 누가 누군지 모르고 왔다 갔다 이거는 왔다 갔다인데 DNA 양은 2배 차이가 나요. 지원기가 1이면 G2기는 2니까 네, 틀립니다. 답은 기억 니은의 3번.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푸는 데만 뭐 3분, 2,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특징이 3번이 2개, 벌써 5번이 3개나 나왔다는 게 아주 특이하죠. 예. 분명히 여기는 첫 번째 페이지의 정답률은 거의 90%대야. 그지?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나중에 혹시라도 찍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번호도 미리 예측하는 것도 되게 좋죠. 7번 사람 유전 형질 A는 이제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죠. 살짝 두 쌍의 드립 이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A 결정되고 그림은 P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인데 대립 유전자 기억 니은 디귿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중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로마 숫자 1, 2, 3, 4가 가나다라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쟤네들한테 N2N을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2N이죠? 여기도 2N이고 요건 N이고 얘도 N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왼쪽에 있는 N과 오른쪽에 있는 N은 좌우로 갈라진 N이에요. 좌파, 우파. 이건 그대로 곱하기 2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1 없다. 감수 1분열 전후 세포는 1 없다. 잡종 유전자의 경우 좌우는 공유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먼저 뭔가 유전자가 있는데 사라졌죠? 그럼 이건 N이에요. 뭔가 유전자가 있는데 사라졌죠? 이거 N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개가 2N이겠네요. 그죠? 거기다가 1 없다만 하면 매칭은 아주 쉽습니다. 매칭이. 얘네들 중에 지금 얘네들 2고 얘네 1이니까 1 없다를 적용해주면 얘가 바로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는 거죠. 즉 라가 복제돼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있으면 얘도 있어야죠. 그리고 얘 곱하기 2 한 거예요. 그대로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여기로 갈 때는요.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됐죠? 또 하나 1 없다를 보니까 여긴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3이 되는 거고요. 얘가 4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매칭이 아주 쉽게 돼요. 됐죠? 1 없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있는데 사라졌으면 N. 있는데 사라졌으면 N. 잡종 유전자의 경우 좌우는 공유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니은이 되게 쉬워요. 나의 핵상은 2N이다. 됐죠? 니은은 일단 맞고요. 중요한 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제 스몰 a, 라지 a, 스몰 b 중에 하나인데 이 라지 b가 이 좌파 우파에 같이 있어요. 그죠? 좌파 우파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거고 하나는 오른쪽 거의 n인데 하나는 n쪽이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n인데 왼쪽에도 b, 오른쪽에도 라지 b 둘 다 있어. 그럼 얘는 순종이야. 순종이야, 순종. 그지? 따라서
디귿의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라지 B 스몰 B였으면은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라지 B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돌연변이도 아닌데. 따라서 이 중에 스몰 B가 하나 있으면 그 스몰 B는 다 XXX 이 사람 몸에 없으니까 이 사람 몸에 다 스몰 B가 없기 때문에 다 XX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순종이었기 때문에 복제가 되기 전에는 2였고 복제가 되면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몰 B는 싹 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스몰 a가 있어. 스몰 a가 있어. 왜냐하면 스몰 a는 여기 겹치니까. 그럼 동그라미가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네요. 얘가 스몰 a가 되고 얘는 라지 a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3쪽으로는 라지 a가 들어갔고 4쪽으로는 스몰 a가 들어간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스몰 a가 여기는 없는 거고, 됐지? 자, 따라서 4에는 기억이 있다. 자, 4에는 기억이 있네. 스몰 a가 딱 있는데. 됐지? 끝. 그러니까 잡종 유전자의 경우 좌우는 공유되지 않아서 라지 A, 스몰 a가 잡종이면 여기가 라지 a가 있으면 얘는 라지 a가 없고 여기 스몰 a가 있으면 여기 라지 a가 없는데 좌우에 모두 공유되고 있으면 라지 B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도 있다. 그럼 순종이야, 처음부터 순종이야. 끝. 그러니까 이건 X 유전도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케이.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의 4번이에요. 이것만 알면 아주 쉽게 풀리는데 이걸 이제 모르면 너무 고생을 하게 되죠. 선생님의 그 비법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8번) 그림 사람 1과 2에서 전체 혈액량에 따른 혈중 ADH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네, 이거 혈액량이 증가하면요 ADH가 감소합니다. 네, 하나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고 하나는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 그럼 얘가 과다지 뭐. 얘는 정상이고 얘가 과다 아니겠어? 더 많은데 같은 조건에서도. 그럼 ADH는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호르몬이니까요. 오케이. 2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다. 아니죠.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 이렇게 더 많잖아요. 이래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ADH 양의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V1일 때 V2, 자 V1일 때 정상 요거하고 V2일 때는 요거잖아요. 이래서 정상인 사람에서 V1일 때는 이만큼 그때 이때 오줌량이 감소하지. ADH가 많이 분비되니까 수분주 흡수를 촉진해서 따라서 V1일 때가 V1일 때보다 적죠. 됐죠?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답이 1번. 그 다음에 이 9번 문제가 아주 짧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여러분들인데 사실 좀 연습을 많이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익숙하지 않았던 신유형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한참 옛날에 한 5, 6년 전에 많이 나오던 형태의 문제인데 그걸 좀 또 내버렸어요. 앞으로 계속 유행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유형이에요. 가는 A 라스, 나는 B 라스, 다는 D 라스, 라는 E 라스로 다 완전 우성이래요. 라지가 스몰에 비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쌍의 상염색체가 있는데 라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라만 따로 있고 가나다는 같이 있다. 그럼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라는 것은 랄랄랄라를 최소한 하나씩 이상은 갖고 있다는 얘기고 자식을 만들 때 부모하고 모두 같이 랄랄랄라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여러분 이 16분의 3이라는 확률은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16분의 3이라는 걸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요. 이게 3개 한개가 있는데 한쪽에서 8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3개 한개로 되어 있거든요. 얘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가 일단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쪽에서 8분의 1도 이쪽에서 8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곱이라는 건 독립이기 때문에 8분의 3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는데 어떻게 8분의 1을 만들어요? 우열이 모두 성립하고 다인자 유전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불가능하고요. 얼마야? 이건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럼 하나라도 얘를 순종으로 줘버리면 여기서 부모하고 라지 2가 똑같은 확률은 100%가 나와서 1이 나오는데 1이 나오는 순간 한쪽에서 다 16, 이거 16분의 3 곱하기 1이야? 그럼 얘 혼자 16분의 3을 어떻게 만들어? 이 짝대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그치? 따라서 그거 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대문자는 다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은. 그럼 여기서 부모하고 똑같이 라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예, 이게 4분의 3이에요. 여기서 이게 4분의 3입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4분의 1을 만족하도록 만드는 거야. 요거를 여기서 4분의 1이 되도록 만족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4분의 1을 만족하게 할 때 한쪽에다 싹 다 라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하나 표현형이 똑같게 랄랄라가 나오거든요. 부모하고 똑같이. 그럼 2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짝대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쪽 염색체 짝대기에서 하나 선택해서 딱 걔만 랄랄라가 모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든 두 개든 간에. 그럼 결국은 나머지 세 개는 스스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스가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지 표현형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일단 하나를 바꾸든 두 개를 바꾸든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일단 여기 바꿔보자. 이렇게. 라진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순종을 막 집어넣으면은 불편해지지. 그러면 너무 랄랄라 표현형이 금방 나오니까 짝대기 하나하나로. 근데 얘도 똑같이 이걸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이 해버리면. 이걸 똑같이 해버리면요. 요렇게도 랄랄라가 되고 요렇게도 랄랄라가 되면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무조건 랄랄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랄랄라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스몰이 또 나올 수 있게끔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A를 바꾸든 B를 바꾸든 이걸 바꿔버려요.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요. 아니, 해당되는 유전자의 문자를 하나만 뭐 여러 가지 문자 중에 A, B, D 중에 막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만 적용되는 것만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랄랄라가 딱 되는 게 요렇게만 랄랄라 표현형이 되죠.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도 D 때문에 안 되고 표현형이.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B 때문에 안 되고 요렇게 하면 A 때문에 안 되잖아. 이렇게 조작해 주는 거야. 이렇게 조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선택할 때와 얘를 선택할 때만 2분의 1, 2분의 1 때만 랄랄라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파벳의 조합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게 해당되면 그냥 그거로 풀면 되는 거야. 여러 가지가 다 이걸 뭐 A, B, D를 바꿔도 결국 그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4분의 1이 된 거죠. 따라서 A가 즉 자식 중에 가나, 다라 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으로 가질 확률이 얼마? 이게 또 오히려 헷갈리지. 자, 얘는 말이야. 자, 동형 접합일 확률, 이형 접합일 확률이 각각 얼마예요? 동형, 이형, 자, 다시 동형, 이쪽 동형, 이거 이형이니까 동형 접합일 확률 2분의 1, 이형 접합일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다 씁시다. 자,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데요. 뭐 그냥 하세요. 동, 이, 동. 그죠? 동, 이, 동, 4분의 1. 이렇게 하면 이형 접합 2, 동, 2, 동, 2, 4분의 1. 이렇게 하면 2, 동, 2, 그죠? 이형 접합, 동형 접합, 이형 접합이니까 4분의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동, 2, 그죠? 동, 2, 동, 4분의 1입니다. 이걸 이제 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얘하고 얘를 조합하면은. 응? 얘를 조합해서 동형 접합이 적어도 두 가지, 아니다, 이형 접합이구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이형 접합. 2혀도 돼요. 2혀도 되고, 두 가지 이상. 그러면은 요거일 때, 4분의 1일 때, 그러면 이형 접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형 접합을 적어도 두 개라고 2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형 접합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이고 또는 얘일 때나 얘일 때는 4분의 1일 때, 요럴 때는 이게 벌써 이형 접합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얘나 상관없이 all.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형 접합이 벌써 2개니까 이런 게 만족되기 때문에 벌써 이형 접합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2개, 이걸 하면 3개가 되니까 all.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요거를 하면 4분의 1을 선택해 주면
아직 이형접합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형접합을 선택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 확률이. 그러면 8분의 1 두 개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이 이거 2분의 1이 아니지. 아까 4분의 1이었지 이거. 이거 4분의 1. 요거 4분의 1. 여기다 왜 2분의 1 썼어?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니까 두 개면 2분의 1이네. 따라서 이거는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그죠? 답이 2번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35%대, 30%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앞으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확률적 계산 문제로 그냥 동형접합, 이형접합으로 귀찮게 나올 가능성이 꽤나 많습니다. 앞으로. 불완전 우성 뭐 이런 확률을 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특이하게 이게 지금 아주 특이해요. 약간 허를 찌르면서 확률 계산 문제를 그냥 지저분한 문제를 내서 귀찮은 문제죠. 지저분하기보단. 뭐 깔끔해요. 확률 계산은 사실은.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10번. 가만하는 영상이 1과 2에서 기억 니은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건데 T1일 때 1과 2 중 한 사람에게 인슐린을 투여했대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중 글루카곤 농도와 혈중 포도당 농도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포도당이고 하나는 글루카곤이에요. 그럼 1에서는 지금 그냥 일정하죠. 일정해. 한 사람에게만 뭘 넣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일정하면 안 넣은 거지 뭐 이거는. 그대로 일정하게 해서 유지되는 거고 넣은 사람이 2죠. 바로 이 사람한테 인슐린을 투여한 거예요. 그럼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량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혈당량이 포도당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포도당 농도예요. 얘가 인슐린을 주사해서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그렇죠. 글루카곤은 높아지는 거예요. 얘가 글루카곤이. 혈당이 낮아질 테니까 다시 글루카곤은 늘어나는 거야. 됐죠?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야,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인데. 여러분,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세포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거나 이산화탄소나 물로 태우거나 그것도 되지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그다음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다. 아니죠. 기억이 혈중 포도당 농도고 니은은 글루카곤이었네. 그다음 2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분의 1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T2와 T1에서 보다 크다. 자, 글루카곤의 농도 2하고 1에서 혈중 글루카곤 농도분의 그럼 여기서 요거분의 요거죠. 요거분의 요거고 그다음 T1에서는 거의 1이네요. 같네요. 요거분의 요거니까 1이잖아요. 뒤에 건 1인데 앞에 건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크고 작으니까 1보다 작죠. 따라서 앞에일 때가 뒤에일 때보다 작죠. 그냥 그대로 따져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프를. 답은 그래서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방형구법.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방형구법 귀찮게 낼 거라고 했지. 괜히 시간 끌게끔 말이야. 방형구법. 이것도 분명히 지저분하게 낸 거야. 약간 시간 끌게끔. 자, 일단 상대 피도의 총합 100%. 이거 근데 지역이 T1식이와 T2식으로 나눠졌으니까 이걸 따로 해야 돼. 공간을 좀 더 줬으면 좋은데. 상대 빈도의 총합도 100%고. 그죠? 중요치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민도 더하기 상대 피도인데 상밀이 안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상대 밀도 칸을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상대 밀도 칸을. 그치? 이 개체수가 밀도니까 상밀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상밀을. 자, 그러면 합이 100%니까 요거 80%니까 20%네요. 합이 100%니까 이거 합쳐보세요. 65니까 이거 35%인가요? 네, 35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숫자를 줬잖아요. 중요값을. 그러면 50인데 상대 밀도까지 더했을 때 68이 나오니까 이게 18이네. 18. 그럼 이게 18%가 나오려면 9마리가 18%가 된다는 건 총 인원수가 얼마야? X분의 9 곱하기 100이 18%니까 네, 50마리, 총 합이 50마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총합이 여기 쓰기 어려운데 이게 50마리야. 합이 50마리야. 50. 총 50개야. 50개.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2배 하면 돼. 9대 18이니까 이거는 38, 그지? 이거는 3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50이니까 50에서 이거 빼주면 C도 값이 나오죠? 7인가 봐요. 7. 50에서 이거 다 빼주면 그러면 14%. 그지? 그러니까 이거 49도 한번 맞네. 49 맞네. 이게 49 맞네. 그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78. 78이고. 여기는 얼마야? 105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숫자가 이제 쭉. 1분 내에 하긴 좀 귀찮지. 아니 1분 내에 하기는 불가능하지. 뭐 이거 1분 내에 숫자를 하면 숫자 천재지. 산수 천재. 그다음에 이거 개체수가 없네? 그러면 다 0이지 뭐. 없는데 뭐 무슨 피도나 빈도를 차지하고 중요치를 차지하겠니? 없는데. 그지? 그럼 합이 100이니까 역시 60이니까 이건 40. 합이 100이니까 숫자 야리꾸리해. 61이니까 이게 얼마야? 39냐? 37. 미안. 33이면 63. 이렇게 이제 계산을 실수하면 난리 나는 거지 이게. 63이니까 63 37이냐? 37. 112니까 이거 또 없네. 이거 77이니까 77이면은 얘는 45. 그지? 이게 45네. 45. 35. 117이니까 77. 35가 돼야 되겠네. 여기가 35.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이거 총 x분, 그러니까 y라고 했죠. y분의 21이 곱하기 100을 했더니 35%입니다. 이 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7이죠. 7로 약분되면서 7, 3, 21, 7, 5, 35. 이렇게 바꿔주면요. 60이 60. 총 숫자가요. 총 합이 60이에요. 60 합이. 그죠? 60이니까 60분의 33. 그러면 이게 55%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0에서 빼니까 총합이 100이니까 20%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 나오는 거지 문제.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13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4가 나와. 54. 다 구하는 거니까 귀찮은 거지. 그냥 귀차니즘이야. 원리만 알면 되고. T1일 때 우점종은 D다. 중역값이 가장 큰 종이니까 이 T1일 때는 우점종이 요거네 D네. T2일 때는 B구 134니까. T2일 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P도예요. P도. P도가 제일 큰 종은 요거네요. 요거 B네요. B. 맞죠? C의 상대 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C의 상대 밀도는 어딨니? C의 상대 밀도는 T2일 때가 T1일 상대 밀도? 아니 밀도네. 또 잘 읽어야 돼. 여기 T1일 때가 좀 크네. T1일 때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틀렸네. 크네. 14%, 10%니까 상대 밀도는.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다. 그냥 시간만 한 1, 2분 더 끌게끔 내는 건데 얼마나 산수를 정확하게 당황하지 않고 빨리 하느냐의 문제야. 그냥. 그치? 이게 내가 선생님 많이 강조했잖아. 답은 3번입니다. 3번. 12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의 단위 면적당 생물량, 생체량. 이거 나왔네. 유기물 총량이에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이 생물 군집에서 산불에 의한 교란이 일어났고 생태계가 T2일 때 다시 회복됐대요. 기억은 1차 천위와 2차 천위 중에 하나다. 산불이 나고 나서 단위 천위는 뭐지? 2차 천위죠. 2차 천위입니다. 2차 천위고요. 그때의 개척자는 초본입니다. 자, 기억 1차 천위가 아니라 2차 천위고요. 일시기에 이 생물 군집의 호흡량은 0이다. 호흡을 0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호흡을 0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생물량이 일정하지만 생장량이 0인 거죠. 여기서 생물량이 일정하다는 거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생장량을 계속 누적한 게 생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장량이 더 이상 없는 것뿐이야. 저축을 안 하고. 호흡량은 되게 많이 있겠지. 총생산량도 굉장히 크고 호흡량도 굉장히 크게 있는 상황이었고 순생산량 적지만 일정하게 있었고 생장량은 0에 가까워졌고. 다 틀렸네. 이 시기에 생산자의 총생산량은 순생산량보다 크다. 왜냐면 여기 이제 남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생물량이 커지고 있는 건 조금씩 저축하고 있는 거니까 생장량이 있다는 거야. 그럼 생장량이 있다는 건 당연히 순생산량도 있는 거고
순생산량이 있으니까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순생산량이 남아 도는 거야. 됐지? 총생산량은 순생산량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거지. 뭐 호흡량이 이것도 사실은 총생산량은 호흡량보다 크다 그러면 더 헷갈렸겠는데 총생산량이 순생산량보다 크지 않으면 즉 같거나 작으면 그 말이 돼? 그 호흡량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0이거나 호흡량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호흡을 안 할 수가 있어? 무조건 호흡을 하지. 근데 이걸 좀 더 내고 싶지. 앞으로는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장량, 생물량 내용도 앞으로는 좀 조건을 조금 더 주고 잘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네, 디귿만 맞는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3번 근수축 문제네. 그죠? Z1과 Z2 사이가 X고, 그죠? 이거는 다 X선이니까 여기 근육 원섭리마다 X입니다. 기억은 2분의 I 대, 니은은 2분의 A-H 대, 디귿은 H 대. 얘는 변화량이 델타. 얘도 델타,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예요. 그 다음에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중 T1에서 X의 길이가 L이래요. 이게 숫자로 안 주고 문자로 준 게 좀 특이합니다. T2일 때만 기억, 니은, 디귿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그리고 이런 게 성립한대요. T2일 분의 T1일 때의 니은의 길이분과 T1일 때 A분의 T2일 때 A의 길이가 같은데 A는 기억 디귿 중에 하나다. 자, 아주 귀찮게 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딱 안 떨어지게끔 L로, 그러니까 L로 낸 거야, L로. 자, 일단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 짧다. 이건 수축이냐 이완이냐 물어보는 거고 A가 기억이냐 디귿이냐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요게 좀 특이해요. 디귿이 T1일 때 제일 처음에 X의 Z1 한쪽의 Z선으로부터 Z2 방향 이렇게 갈 때 30% 떨어져 있는 지점.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T1일 때는 X의 길이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30% 떨어지고 나면 기억이니 니은이 디귿이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아주 문제 잘 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자, 먼저 얘의 변화량이 델타고요. 얘는 2분의 델타고요. 변화량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고요. 얘는 델타입니다. 자, 만약에 이 델타 값이 양수로 나오면은 이완이 되는 거고 음수로 나오면 수축이 되는 겁니다. 변화량이. T1에 비해서 T2로 될 때. 표를 이제 그려야죠, 뭐. 자, T1, T2. 아이고. 문자로 근수축 문제를 푸니까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문자풀이야, 문자풀이. 자, 기억, 니은, 디귿이고 X고 이때 L이랬잖아, L. 그리고 여긴 다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X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L 플러스 델타라고 하자. 그냥 델타를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그냥. 응? 그럼 이게 델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축이 되는 거고 델타가 플러스가 나오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어차피 이제 얘를 이제 이완이라고 계산을 해보고 양수라고 계산해보고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네요. 그죠? 이 양수라고 하면 그전엔 작았으니까 X 마이너스 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얘는 X 플러스 2분의 델타죠. 왜냐면 이게 이제 양수로 따져서 그냥 양으로, 만약에 음으로 나오면 이건 거꾸로 이게 양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델타니까. 그래서 이거 이만큼 그냥 이완으로 보고, 만약에 수축으로 보면 마이너스 델타로 되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델타가 되면서 플러스 델타로 되면서 이게 이제 여기를 만약에 마이너스 델타로 해서 이걸 양수를 보고 뺐다라고 하면 이게 부호는 더 바뀌는 거죠. 어쨌든 이걸 이제 그냥 양수라고 봅시다. 양수라고 보고 풀었는데 숫자가 음수가 나오면 이제 이게 수축이 되는 거야. 그럼 수축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더해진 거고 이건 빼진 거고 더해진 거니까 맞지? 괜찮지? 오케이. 자, 이렇게 X와 L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때 T2일 때의
누구의 길이분의 니은의 길이분의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얼마냐면 T2의 니은일 때 X야. 그분의 그다음 T1일 때의 니은의 길이는 X 플러스 2분의 델타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기억이라고 하면 뒤집어졌어요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분의 요거 기억이라고 하면 이거 분의 얘예요. T1, T2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이 곱과 이 곱이 같아야 되는데 모순이 나와. 이게 지금 무엇을 A를 기억으로 봤을 때죠. A를 기억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이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델타 제곱이거든요. 이상하잖아 이거. 왜냐면 이게 소거되고 0은 마이너스 4분의 델타 제곱을 만족하려면 델타가 0이거든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래서 모순이 나오는 거야 이게. 따라서 A는 디귿이 됩니다. 디귿. 디귿이 되고 오른쪽은 그대로 X분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고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요거죠. 요거. X 마이너스 델타분의 X. 거의 약간 방정식 그냥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정방정식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다 이제 여기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마이너스 어째 이렇게 되죠? 2분의 델타의 제곱. 뭐 어쩔 수 있어요. X 제곱이 소거되기 때문에 소거됩니다. 소거되고요. 그러면 넘겨서 풀면 2분의 델타 X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의 제곱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델타 하나 사라지니까 X가 마이너스 델타가 나오는 거야. 아주 특이하죠. X가 마이너스 델타야. X가 마이너스 델타. X가 이게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X가. 근데 X 값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죠. 얘가 음수인 거죠. 숫자가 음수인 거죠. 이 델타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게 줄었다는 얘기니까 얘가 수축이 되는 거고 얘가 이완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큰 거죠. 따라서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완이니까. A는 디귿이다 맞고 기억 맞고 니은 틀리네요. 이건 양수니까. X값은 양수니까 길이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T1일 때 Z로부터 30%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30% 떨어지는 점이 기억이니 니은이 디귿이니 이런 뜻이야. 왜냐면 여기까지가 L이었으니까 T1일 때. 근데 이 X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델타란 말이야. 마이너스 델타. 그러면 이 델타하고 L 관계를 찾아야 돼. 여기 있잖아. 이게 다 더하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델타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X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X는 2기억 플러스 2니은 플러스 디귿이므로 왜냐면 L 가지고 해야 되니까 L은 여기서 그냥 해야 되겠네. L은 기억과 니은을 더해요.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2x죠? 그건 항상 같죠, 그냥. 2x를 2배 하세요. 그럼 4x.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x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사라지니까 2배 하면 4x에다가 디귿 하나를 더하면 되죠? 디귿 하나를 더하면 x 마이너스 델타. 근데 x가 마이너스 델타라니까? x가 마이너스 델타니까 얘는 여기도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델타. 이게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마이너스 6델타. 델타 음수라서 그래요. 델타 음수라서. 음수도 집어넣으면 이게 맞잖아. 그러면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L은 6델타인데
여기 얼마야?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델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델타.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델타. 마이너스 2분의 3 델타. 요 길이가 여기다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델타 중에 마이너스 6 델타 중에 이게 마이너스는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헷갈리면 다 플러스로 바꿔버려. 그럼 6 델타 중에 2분의 3 델타가 몇 퍼센트냐 이거야. 그지? 그러면 얼마 곱하면 좋을까요? 네, 2 곱해보세요. 이거 분수 헷갈리니까. 총 12L 중에 여기까지 길이가 12L인데 2를 곱하면 2를 곱하면 12델타인데 3델타, 4델타, 그 다음에 2를 곱하지 4델타 또 근데 이 델타는 원래는 이제 비율이니까 그냥 몇 퍼센트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대입하는 거야. 절대값은 델타야 원래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 델타, 여기는 마이너스 6 델타인데 델타는 음수. 선생님이 그렇게 잡아서 그래. 여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플러스로 잡으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더 양수로 해가지고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대칭이니까 4델타 3델타 아니지 그러면 여기 2델타네 이거 2델타. 이게 총 12델타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게 2를 곱하라 그랬죠? 2를 곱하니까 6델타 되나요? 2델타, 델타, 5델타 이게 3델타 곱하기 하면 3델타, 2델타, 델타. 헷갈리네.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6델타에 비해서 얘가 몇 퍼센트냐 이런 뜻인데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 12로 해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다시. 이러니까 헷갈리고 이게 정답이 떨어지지. 이게 정답이 얼마야? 48%. 그래도 50%는 맞았네. 마이너스 델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델타,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델타. 합치면 5. 왜 6이 안 나오죠? 이게 합치면 L이 마이너스 6 델타 맞죠? L은 마이너스 6 델타. L은 마이너스 6 델타. 그리고 그 L이 마이너스 6 델타고 X는 마이너스 델타니까 집어넣으면 2델타, 마이너스 2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델타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마이너스 2델타 마이너스 2델타를 2배 하면 8 마이너스 4 6 맞네. 그러니까 쌤이 괜히 암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이거 돼요. 이거 여기에 비해서 30%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3L이라고 했기 때문에 3L이라고 그랬나요? 네. 10분의 3. 10분의 3L이라는 건 원래 L 길이에서 30%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6델타에서 2분의 3델타면 이거 몇 퍼센트인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6델타분의 2분의 3델타는 몇 퍼센트냐. 곱하기 100을 해봐. 그러면 이 약분되고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100. 25%네. 여기까지가 25%예요. 25%. 그러니까 수치 대소 비교하는 거니까 아주 귀찮아. 여기 대소 비교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25%니까 30%보다 못 미치지? 여기야 여기 또 니은이야 니은. 니은이란 말이야. 알겠지? 6델타분의 2분의 3델타니까 그게 25%. 4분의 1이었네. 그래. 4분의 1. 25%니까 30% 못 미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또 그만큼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델타면 이건 얼마야? 12분의 1. 8%는 넘어가니까 여기는.
12분의 1이니까 이건 8%는 넘어가니까 12분의 1 맞죠? 8% 넘어가니까 8% 더하면 32% 맞잖아. 30%. 아주 그 마지막 디귿 문장 귀찮게 하죠. 이게 개념을. 이거 맞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니은 지역에 포함되네요. 됐죠? 아, 참 여러분 아까 전에 근수축 문제에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생기겠네. 선생님 만약에 이거를 델타를 이제 마이너스로 쓰면 그럴 때도 기억인지 디귿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거 그 식에서 이거 살짝 얘기해주고 갔어야 되는데 x-2분의 델타 하고 x분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에서 선생님이 이걸 플러스 델타라고 잡지 않고 마이너스 델타라고 t2일 때 l 마이너스 델타로 잡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아져요. 그래서 모순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서 모순이에요. 이렇게 돼서 모순이니까 아까 13번에서 그러면 플러스 델타라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델타라고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는 거야. 기억이 아니라 결국 디귿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4번을 가보자. 답은 기억 디귿인가? 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앞으로 근수축 문제를 계속 문자를 가지고 방정식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것 같아.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지. 자, 14번.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X와 Y에 모두 항원에 가가 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주사 준비하고 1에게는 X를 2에게는 Y를 주사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생존 여부를 얘는 사는데 얘는 이제 죽었어요. Y가 독성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나에서 1에 대한 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된 기억세포를 분리한다. 살면서 면역이 됐나 보지. 그 다음에 3에게 X를 집어넣고 4에게는 다의 기억세포를 주사한다. 네, 여기 다시 X를 집어넣어줬고 여기는 여기서 만든 기억세포를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다. X를 주사한 거는 1차 면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Y를 주사했는데도 X와 Y가 항원 가에 모두 있어서 이렇게 공유성이 생기는군요. 가에는 항원이 병원체야? 항원 가라고 했네요. 그냥 여기 항원 가 X와 Y에 모두 항원 가가 있다. 그러니까 X에도 가가 있고 Y에도 가가 있으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X와 Y가 있는데 병원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가 공유돼 있고 여기도 가가 공유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Y는 너무 독성이 강해서 쥐가 죽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서 얘를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면 Y도 나중에 죽일 수도 있겠지. 그런 실험이야. 그러니까 X가 적절한 백신이 되는 거. Y까지 예방할 수 있는. X를 딱 집어넣었더니 1차 면역이 되고 Y를 집어넣어도 2차 면역이 되는 이유는 뭐야? 가 때문이죠. 가에 대한 항체니까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를 넣어도 되네요. 봐요. 아까 X를 넣어서 만든 기억세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Y를 넣었을 때 되면 이게 훌륭한 Y 대신에 만들 수 있는 백신이 된 거지. X와 Y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3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생지 3에서 가에 대한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아니잖아. 낮잖아. 여기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잖아. 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그냥 가에 대한 항체 농도기 때문에 구간 기억에서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그렇죠. 항체 만들어서 그 가에 대한 항체로 죽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구간 니은에서 형제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 자, 이거 해석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지문은 되게 쉽네. 형제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일은 없다 그랬죠? 디귿이 틀렸으니까 막 3, 4, 5가 다 날아가요, 여러분.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돼도 형제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은 마리집 신경 1, 2, 3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1, 2, 3의 지점,
D1에서 D5의 위치를 표는 1과 2의 P에 3의 Q에 그러니까 이제 1, 2는 같은 지점을 찔렀고 그다음 3은 다른 지점을 찔렀대요. 그리고 4초일 때 막전위를 나타낸 거고 P와 Q는 각각 D1, 2, 3, 4, 5 중에 하나고 3 찔르면 4초가 되면 마이너스 80이고 3초가 되면 마이너스 80이고 2초가 되면 뭐 내리막 0V, 1초가 되면 오르막 마이너스 60, 이 정도 되는데 흥분 전도 속도는 A에서는 시냅스가 있어도 둘 다 양 왼쪽 오른쪽 모두 2V고 2와 3의 흥분 전도 속도는 3V, 6V다. 그러니까 요거는 2배 차이가 나고, 그렇지?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3배, 요거하고 요거는 3배 차이가 나고, 얘는 이제 1.5배 차이가 나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마이너스 80이 결정적이지 뭐. 이 마이너스 80. 이 마이너스 80은 3초 때 나타나는 숫자인데 4초가 되니까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1초 떨어져 있는 지점. 그지? 1초 떨어져 있는 지점. 그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을 찾으면 전도 속도도 이제 나오는 거죠. 센티미터가 나오니까. 근데 딱 느낌상 보면 여러분 자극을 딱 찌른 지점은 4초가 되면 다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래서 1과 2는 그 같은 지점 찌른 지점은 다 마이너스 70이고요. 그죠? 그 마이너스 70이 3에서는 다른 지점에서 마이너스 70 똑같은 수치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는 지금 다른 숫자인가 봐. 근데 느낌이 딱 보니까 여기 AA로 같잖아. 근데 이거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풀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같은 지점이고 이게 마이너스 70을 여기다 딱 해가지고 아 여기 찌른 거 아닌가 이거야. 얘는 여기 찌른 거 아니냐. 이제 그럴 것이 여기서 똑같은 수치가 나타났다는 거는 얘가 지금 3V고 6V고 얘는 2V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2배가 차이 나는데 똑같은 수치가 나타나니까 속도가 2배 빠르다가 딱 좋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느껴봐요. 양쪽으로 C가 가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C가 가는 게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 이게. 이런 게 느껴줘야지 뭐 이렇게. 어? 양쪽으로 C가 가는 게 느껴줘야지. 따라서 얘의 속도가 얼마야? 여기를 찌르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됐는데 1초 만에 2cm를 갔기 때문에 이걸로 좀 더 보여주세요. 여기는 2cm/ms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럼 1cm/ms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이거의 3분의 2cm/ms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자연수가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그런 문제지. 근데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제 3대2 차이예요. 그 거리 똑같은 시간에 가는 시간이 얘는 이 2칸 가면 얘는 3칸 갑니다. 얘는 2칸 가면 3칸 가니까 또 이게 보이네요. 이 2칸 가면 3칸 간다가. 어? 여기에 B가 여기에 B잖아. 2칸 가면 3칸 간다. 그게 딱딱딱 비율이 맞잖아. 여기 찌른 지점. 그렇지? 양쪽으로 퍼진 지점. 그리고 여기는 같은 시간인데 거리가 2배 떨어져 있다. 왜냐면 다른 곳을 찔렀으니까. 딱딱 맞잖아. 그러면 그냥 예상컨대 얘는 얼마냐면 다시 1초 차이. 1초 차이니까 뭐 이거 내리막 0V 정도? 내리막 0V 여기도 내리막 0V. 내리막 0V 누가? 그 C가. 그리고 A는 B는 또 뭐냐면 요건 2초 차이예요. 이거는 왜냐면 1cm/ms 그러니까 2초 차이. 이 마이너스 70에 비해서 2초 차이예요. 그럼 얘는 이제 3초 차이죠. 1초, 2초, 3초니까 요거는요. 오르막 마이너스 60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얘도 오르막 마이너스 60으로 얘가 1.5배 빠르니까 2칸 가면 얘 3칸 간다. 이 딱 들어맞으니까 된 거지 뭐. 이걸 논리적으로 다른 경우는 왜 안 되느냐를 모토로 다 따지냔 말이지. 따라서 Q는 그래요. 여기는 여기를 찌른 거고요. P는 여기를 찌른 거, D2를 찌른 거였고요. 흥분 전도 속도는 E는 1cm/ms고 3이 2cm/ms네. 자, 그럼 기억이 5초일 때 1에 5. 여길 찌르고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몇 초 걸리는지 해보자. 5초일 때 총 몇 cm야? 3cm? 네, 3cm를 얼마의 속도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색하죠. 숫자가 3분의 2가 나왔으니 3분의 2 cm/ms로 달렸으니까 이거 2분의 9로 4.5초입니다. 4.5초. 와우. 근데 5초래요. 5초. 그럼 5초에서
4.5초를 빼면 0.5초 남았어요. 그럼 0.5초면 탈분급 과정이겠죠. 탈분급 과정이죠. 재분급이 아니고. 기억밖에 안 맞네. 1번이네. 1번. 이것도 정답률이 30% 초반. 이게 미루어 짐작해서 풀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숫자를 다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이런 느낌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똑같다. 양쪽으로 퍼졌다. 얘가 지금 거리가 2배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타났다. 이게 3V, 6V니까 3V, 6V니까 2V면은 여기서 요거 칸수가 딱 맞잖아. 그걸로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숫자는 그 오르막 마이너스 60, 그다음에 내리막 0볼트로 그냥 집어넣어서 푸는 게 더 훨씬 편하지 문자보다는. 그럼 탈분급, 재분급도 금방 찾아내니까. 답은 기억밖에 안 나.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정답률이 낮았는데 학생들이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검토를 정확하게 안 하고 급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아. 20%가 안 돼. 난리 났어 이거 정말. 이건 이제 넘어가면 고난도 나온다는가 빨리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걸 빨리 푸는 거죠, 여러분. 핵상이 2N인 동물 A, B, C의 세포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C가 다른 종이래요. 알았죠? 염색체 수도 다르대요. 자, 가나다라 중 2개는 암컷, 2개는 수컷. 이것도 중요합니다. 2개 여자 거, 2개 남자 거여야 되고 수컷은 XY, 암컷은 XX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염색체는 다 그렸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를 그리는데 X와 Y 중에 하나만 그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짝이 맞죠? 상이에요. 이거 짝이 맞죠? 상이에요. 짝이 맞죠?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이제 X냐 Y냐의 문제인 거죠. 얘는 그러면 2N 이퀄 얼마야? 6으로 상염색체 4개, 성염색체 2개인데 X 또는 Y만 그린 거라고. 이거 수컷이지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게 있는데 안 그린 거니까. 이게 수컷이지. 다른 성염색체. 이게 X면 Y를 안 그린 거고 이게 Y면 X를 안 그린 거지. 근데 얘하고 핵형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여기 있어 여기. 얘 똑같이 복제된 거잖아 얘도. 그죠? 그러면 얘는 생략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다예요. N 이퀄 4 가로치고 8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이거 잘못했나? 하나, 둘, 넷, 여섯, 8개 소리. 8개니까 8이지 8. 그래서 얘하고 지금 같은 종족이야. 그죠? 같은 종족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도 모양이 비슷한 게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얘가 아닌 다른 거. 얘가 아닌 다른 성염색체가 있어야 돼. 다른 성염색체가. 그럼 얘는 N 이퀄 4. 염색 분체수 4로 생식세포까지 간 거야. 근데 얘는 모양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얘 혼자 외톨이야 다른 종이야. 그럼 얘가 뭐야? C지 C. 얘 혼자 C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서로 같은 종인데 암컷 둘, 수컷 둘이라고 했거든.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약에 Y라고 하면 기억처럼 기억이 Y라고 하면 이게 Y면 얘도 Y거든요. 그죠? 얘가 Y가 되면서 이게 Y죠? 그럼 얘도 Y가 그려졌다는 뜻이야. Y는 다 그리니까. 그 Y를 그리면서 N 이퀄 3 가로치고 3이 되면서 수컷이 3개나 되잖아. 얘도 Y가 그려진 거니까. Y는 생략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Y가 그려지는 순간 수컷 3마리가 된다니까. 수컷 3마리, 수컷의 세포 3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X고 여기 다른 성으로 요거에 자그맣게 Y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거는 Y가 들어간 생식세포니까 여기도 이제 Y를 그려줘야죠. 수컷이고 이것도 Y가 되니까 이게 남자 거고 이것도 남자 거 된 거야. 그치? 그럼 이게 X니까 이건 여자 거 되는 거야. 이게 여자 거. 이거는 여자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X가 어딘가 그려져 있는 거야. 아니 X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N 이퀄 3 가로치고 3으로 다지. 뭐 생략된 그림이 아니지. 다 그려졌으니까. X가 그려져 있으면 그 X는 다 같이 그려져야 되고 얘도 다른 종이지만 Y가 그려졌으면 Y도 다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른 종이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개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 둘, 그럼 여자 둘. 이것도 여자였다는 얘기잖아. 여자가 만든 난자고 이것도 여자가 만든 난자가 되니까 얘네 혼자 다른
얘 혼자는 다른 종이며 다른 개체의 세포고 이거는 쟤하고 같은 종인데 다른 개체 거지. 수컷이 두 개다, 암컷이 두 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뭐 예컨대 얘가 A고 얘가 A면 얘가 B가 되는 거야. 또 얘가 C가 되는 거고 얘가 B고 얘가 B면 얘는 A가 되는 거고. 어쨌든 따라서 기억은 Y가 아니라 X가 돼야 돼. 남둘 여둘이니까. 가와 라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이다. 그런데 가와 라는 서로 다른 개체 거네. 가, 나가 같은 개체 거고 가, 라는 다른 개체 거란 말이야. C의 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상염색치.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다거든. 그럼 얘를 2배로 하면 이게 최세포예요. 복제되면 12죠. 근데 문제는 상염색 분체수랬어요. 상염색 분체수. 그러니까 이거를 4 플러스 여자랬지 XX거든요. 근데 복제되면 이게 분체로 따지면 8 플러스 X 4개잖아, 분체가. 그래서 총 12개잖아. 이게 복제된 거니까 이게 상염색 분체 8개, 그다음 X 염색 분체 4개. 염색체는 상 4개, 성 2개. 그죠? EN 이퀄 4 플러스 XX라니까. 근데 이게 상이 안 보여, 상이. 그러니까 이게 8개가 맞는데 말이죠. 상염색체 4개 중에 복제됐으니까 분체는 8개. 근데 이거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디귿 때문에. 디귿 맞아요. 그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이 2번을 칠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1번을 칠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1번을 칠한 사람은 핵형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X, Y를 잘못 착각한 사람이고 남둘, 여둘을 잘 못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체크한 사람은 이제 디귿을 잘못 읽은 거지. 이거. 여기를 잘못 읽은 거지. 정답률 최소로 나왔어요. 이 문제가 특이하게도.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고난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를 냈다는 거야. 쌤 생각은. 옛날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 3문제만 냈는데 요즘은 유전 문제 3문제가 난이도 상이 그냥 극상이 아니라 이제 최상 정도로 풀만한 정도. 아주 최상도 아닌 것 같아. 17번 같은 경우는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 다른 상염색체니까 독립이에요. 연관도 아니에요. 두 쌍의 유전자 H와 T에서 결정되는데 대문자 개수에서 결정되고 대문자 개수가 다 표현이 다르다.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에서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 하나인데 0, 1, 2, 3, 4가 다 있고요. 이 0, 1, 2, 3, 4 중에 자녀 3은 비분리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누가? 아버지가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정자 만들고 난자, 정상 난자 수정돼 가지고 나온 거래. 그리고 나머지는 핵형 동이라고. 자, 그럼 어머니는 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말이죠. 어머니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문자.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 아버지가 지금 3개를 갖고 있고 하나를 안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3개를 갖고 있고 하나를 안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요거를 안 갖고 있으면 1개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스몰을 안 갖고 있으면 3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스몰 h를 안 갖고 있다 해보자. 이걸 스몰 h라고 만약에 한다면,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가 되면서 3개가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 0, 1, 2, 3, 4를 만들 수가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3이 되고 0, 1, 2, 3, 4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비분리로 0을 만들려면 아버지가 그때 비분리를 할 때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3은 말이죠. 뭔가 막 사라져야 돼요.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꼭 1을 하나는 자식 중에서 1은 꼭 있으니까 스에다가 하나가 있으니까 0이 비분리 돌연변이가 되는데 그럼 아버지는 주지 말아야 돼. H를. 그리고 자식은 스몰 t에 스몰 h에 여기에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그죠? 여기가 끝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스몰이 되는 거죠. 스몰 h. 그다음에 스몰 h에 얘는 뭐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는 스몰 h, 하나는 스몰 t. 아빠를 지금 스몰 h가 했으니까 이건 스몰 t가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이게 아버지가 라지가 없는 건지 스몰이 없는 건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는 돌연변이니까 나올 수 없는 애를 비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나머지는 얼마를 만들어줘야 되죠? 1, 4를 만들어줘야 돼. 1, 4. 1, 4를 만들려면 4는 라지 H, 라지 H, 라지 T, 라지 T고 그 다음에 1은 라지 H를 꼭 갖고 있어야 되죠. 라지 H, 스몰 H의 라지 H, 스몰 H의 스몰 T, 스몰 T죠. 그럼 이게 3번과 4번, 1번과 2번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4는 라지 H, 라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라지. 그게 안 되잖아. 이게 모순이야. 와, 왜냐면 자녀 1과 2 중에 한 명은 라지를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라지를 둘 다 갖고 있어야 4개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와,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거야. 한번 돌아와야 돼. 이것도 요거 하나가 귀찮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3개가 아니라 대문자 개수가 3개가 아니라 아버지는 1개. 뭔가 순종인데 뭐가 순종이냐면 없는 게 대문자가 없는 거지. 없는 게 대문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H여도 좋고 T여도 좋아요, 여러분. H여도 좋고 T여도 좋은데 그냥 편하게 T가 없다고 해보자. 스몰 T라고 해보자. 그러면 라지 H, 스몰 H로 이게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1. 얘가 2.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라지 T가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라지 T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식을 만들 때 첫 번째 자식, 이 마지막 자식은 그러면 원래 나올 수 없는 스몰 T를 주면 원래 4개가 안 되잖아. 원래 4개가 안 되니까 이게 4개가 되는 게 돌연변이야. 비분리 돌연변이고 그 4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이걸 더 줘야 돼. 이거를 하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4번은 아버지가 라지 H 주고 스몰 T 주고 스몰 T 어차피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라지 H 주고 라지 T 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아버지는 이걸 2번 주는 거니까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이 나온 거야.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감수 2분열로 복제된 라지 H를 2개 줬다. 이 T는 H와 T는 바꿔도 됩니다. H와 T는 바꿔도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얼마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0과 3을 넣어줘야 돼. 0, 1, 2, 3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1인지 모르겠지만 돌연변이 아니고 스몰 H, 스몰 T고 한 사람은 3인 건 최대한 집어넣은 거야. 최대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라지 H, 스몰 T, 라지 T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아니 3번이 되는 거고 이건 3. 그러면 라지 T가 없어요가 얘가 0이 되는 거네. 라지 T가 없어요가 0이 되는 거고 라지 T가 있어요가 이게 3이 되는 거네.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얘는 스몰 H, 스몰 T니까 있는 게 이게 스몰이에요. 이건 그러면 이게 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니까. 그럼 스몰인데 얘는 스몰 T가 유일하게 있네. 그러니까 스몰 T가 있으니까 이게 스몰 T가 되고 이건 스몰 H가 딱 되겠네요. 그러면 자녀 1은 스몰은 둘 다 있어야 되고 자녀 2는 스몰 T는 있는데 스몰 H는 없다. 라지 T는 있고. 물론 H와 T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얘가 라지 H, 라지 T, 라지 H면 이게 스몰 H, 스몰 T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스몰 T를 갖는다. 네, 아버지는 스몰 T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바꾸면 무조건 스몰 t가 있는 게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스몰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니까 어차피 스몰 t가 있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알파벳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알파벳은 t라고 지금 내가 이걸 잡은 걸 만약에 h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양쪽에 이게 있잖아. 둘 다 스몰 h, 스몰 t 또는 스몰 t, 스몰 h니까. 그 다음에 A와 A는 C와 대립 임자이다. 그러니까 대립을 찾는 거야. B, C가 대립이고 A, D가 대립이야. A는 C의 대립 임자이다. A는 C의 대립 임자이다. 아니 거꾸로 왜 이래? 요게 대립이네. 여기 요렇게가 대립. A, C가 대립이고 B, D가 대립이네. 그렇지? A, C가 대립이고 B, D가 대립이네. 그러니까 맞네요. 아까 디귿은 틀렸다 그랬죠? 제 감수 2분열 비분리랬죠. 답은 4번.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 이것도. 그렇지만 아주 극난이도 문제는 아니다. 짜맞출 수 있으니까. 18번.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갑오징어가 먹이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먹이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과 같이 대형 수조 안에 서로 다른 양의 먹이가 들어있는 수조 AB를 준비하고 한 마리를 대형 수조에 넣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막 관찰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했더니 여러 갑오징어로만 또 반복했더니 이동한 갑오징어 빈도를 조사한 결과 그래서 먹이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치? 네. 따라서 A는 A, B 각각으로 이동한 갑오징어 개체의 빈도 결과죠, 결과. 결과니까 종속 변인이죠, 조작 변인이 아니고. 먹이의 양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적죠. 적으니까 별로 안 갔겠죠. 일로 많이 가겠죠. 많은 과학의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에 해당된다. A와 B 각각 이동한 갑오징어의 갑오징어가 먹이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먹이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결론 도출이지 뭐. 답은 2번. 디귿. 자, 그다음 19번. 자, 19번은 가계도 문제인데 돌연변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교차와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대요.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 A는 우열 관계가 확실해서 라지 A, 스몰 a 그 다음 나는 복대립 유전인가 봐. EF, G가 3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표현형이 3가지가 밖에 없으니까 우열이 확실하고 EFG 순서예요. EF도 EG도 E고 FF는 F지만 FG도 F고 G지만 G 표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자겠죠.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근데 병은 지금 여기하고요. 여기만 지금 병이 있고 여자들은 지금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E 더하기 F, F 더하기 G의 숫자를 주고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은 012 중에 하나다. 0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편합니다. 오히려. 이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4번은 EFG면 EFG가 다 있는 거거든. EFG면. 여기 0이 중요하지. 0. 0. 4번은 E와 F가 없대요. 그럼 G만 있는 거죠. 근데 G가 FG의 합이 1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FG를 합쳤을 때 1밖에 없고 EG는 2도 없고 0이라는 값은 E도 0이고 F도 0이란 얘기잖아. E도 없고 F도 없는데 그럼 F는 0인데 G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성염색체 X에 있는 거지 뭐. 그치? X에 있는데 여기서 병남이 병료를 위배했으니까 이거는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므로 열성 반성 유전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고 이게 병이고요. 그죠? 4번에서 한 개밖에 안 갖고 있다.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지원기에 제일 처음에 복제되기 전에 원본 세포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따라서 이 4번은 X에 이게 정해지는 거네요. 4번 정해진 것부터 먼저 쫙 써볼게요. 정해지는 걸 쫙 써버리면 4번은 정상인데 G 하나 갖고 있는 거야. Y 끝. 됐지? 그 다음 이런 남자들은 스몰 a에 뭐가 있겠지 옆에 모르고 y. 여기도 스몰 a에 뭐가 있겠지 y.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이제 x인데 정상 a를 라지 a를 꼭 하나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요거가 이 엄마 여자에 대한 표현형을 그 유전자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자, 이때 3번을 봐봐. 3번. 3번 여자잖아. 3번 여자인데 2 더하기 F가 1개고 F 더하기 G도 1개래.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있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합쳐가지고 2가 돼야 돼. 총합이. 이거 총합이 2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지금 0 더하기 1일까? 그럼 얘가 1이 있으면 얘도 있어야지. 여자니까. 이게 없으면 FG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씩 있는 게 어떻게 있는 거냐면 1 더하기 0, 0 더하기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자는 꼭 EFG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각각 1이 나오려면 요거를 같이 1로 갖고 있으면 1을 먹고 들어가면 얘네들은 0, 0이 되는데 그럼 F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남자가 되잖아. 2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 0. 그러면 0,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유전자형이 뭐가 돼요? 2G가 돼요. 2G. 3번의 유전자형은요. 얘는 2G입니다. 2G. 2 앞에는 이제 모르고 G가 2G. 2G가 들어가는 게 2G. 그치? 3번은 2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가 나왔는데 이 A는 자, 기억 디귿이 2가 될 수 있어, 이거? 기억하고 디귿이 남자인데. 얘네가 기억, 니은, 디귿이 0, 1, 2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 근데 2개를 합친 게 이게 2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는 2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0 아니면 1이지. 그러니까 얘가 2예요, 번합번자로. 얘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F가 2개 있고 F도 여기서 하나가 있다면 이때는 3번은 2G고 4번은 이게 2개 있는 거야, 2개. 그치? 4번은 이게 2개 있는 거니까 아니, 4번이 아니라 A가 이게 2면 얘가 2니까 얘도 2가 나와야 되는 게 안 되고 얘가 2면 2, 0, 0, 0이니까 얘도 0이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건 F,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네. F하고 이거 하나씩 있는 거네,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1 더하기 0이네. 그치? 그러니까 EF네, EF. 얘의 유전자형은요, EF예요, EF. 그러니까 하나는 EF가 되려면, 얘 EF여야 돼, EF. EF. 그럼 여기 공유해봐. 여기서 지금 어디서 와야 될까? 얘는 EF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밑에 G가 있어. 그럼 얘가 내려준 게 아니지. 그럼 얘가 내려준 거지. 다시 하면 얘가 EF니까 얘가 EF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아빠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니까. 근데 여기서 1로 내려줬어야 돼. 꼭 반드시 아빠는 딸한테 주니까. 그럼 이거 2를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2가 돼요. 이게 스몰 2가 되고 얘는 정상이어야 해요. 그러면 이게 아빠가 준 거니까 이게 엄마가 준 거고 그러면 F를 만들어야 되니까 F가 있어야 되고 그치? 근데 그 F는 나중에 얘하고 연결이 되어야죠. 얘는 얘한테 무조건 줘야 되니까 F를.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병이에요. 요 X가 2개가 다른 X니까. 그러니까 스몰 F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네. 끝. 따라서 1번은 라지 F의 합이 1이지. 라지 하나니까. 그러면 1번은 F와 G가 0이네. 얘가 0이 돼버리네. 그럼 얘가 1이 되네. 0, 1, 2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5번 같은 경우는 F 하나. 그래 하나니까 1이 되는 거네. 딱 끝나네. 이렇게 그냥 쭉 가. 이 뭐 이렇게 아주 고난도 극난이도 문제는 아니야. 따라서 A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A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요거 스몰 AF 여기는 스몰 AE XXA 동형접합이잖아. 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가계도의 구성원 중 A와 G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이냐? AG 여기 1명, AG 2명, 여기 3명, 4명, 3명이네. 3명. 2, 3, 4, 3명이네.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의 표현이 모두 2와 같을 확률이 얼마냐. 둘이 이 자식에서 5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여기 2처럼 될 확률이 얼마니. 2가 그럼 표현형이 뭐야. 얘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F네요. F. 아까 F가 EFG랬죠? 그럼 둘이 결혼해가지고 A면서 F일 확률은 정상이면서 F일 확률은 이렇게 하면 A면서 E 이렇게 하면 A면서 F 그죠? 이거 되네. 그 다음 이거는 스몰 a면서 이것도 스몰 a면서 그러니까 한 명이네. 요거밖에 얘하고 얘를 조합하면 정상이면서 F네. 나머지는 이 Y를 주는 순간 둘 다 병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하면 A인데 2가 되니까 4분의 1이네.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디귿은 틀렸네. 그 답은 띠리리 기억밖에 안 맞네. 썰렁하게. 됐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계도 문제는. 자, 마지막 20번.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가나다의 예를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단독 배양할 때에 비해서 A도 늘어났고요. B도 늘어났어요. 이건 상리공생이에요. A도 늘어났고 B도 늘어났으니까 이건 상리공생이고, 그죠? 그다음 늑대는 맑고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는다. 이건 포식과 피식이지.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그럼 이게 경쟁 관계지. 딱총새우는 산호를 천적으로도 보호하고 그럼 도움을 주지? 산호는 또 딱총새우 먹이를 제공하니까 이게 상리공생으로서 이 그림이 다 그림이네. 자, A에서 늑대는 맑고 손바닥 사슴과 한 개체군을 이룬다. 한 개체군이란 동일한 동종물인데 둘이 종이 다른데 어떻게 한 개체군을 이뤄? 군집을 이룬다고 해야지. 구간 1에서 A의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무조건. 아무리 개체수가 일정하더라도 환경 저항이란 J자와 S자의 차기 때문에 환경 저항이 항상 작용하죠.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에 해당된다. 네, 상리공생이니까. 그죠? 네, 답이 4번이 되겠나요? 네, 니은 되겠어요. 4번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 굉장히 많이 까다롭어요. 특징이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문제를 아주 제일 어려운 3개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극상의 문제의 난이도를 살짝 줄이면서 중간 난이도의 근수축, 신경전도, 방향구법, 그 다음에 핵형 분석이나 세포 분열과 유전자를 연결하는 문제를 조금 더 시간 끄는 문제들로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되게 유행할 것 같으니까 요 점 명심하시고 계속 열심히 생명과학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024학년도에도 만점 받는 여러분들, 1등급 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